판매가 중단된 사모펀드를 판매한 은행들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재를 앞두고 은행권에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이달 말부터 라인펀드, 디스커버리 펀드 등 사모펀드를 판매한 은행들에 대한 제재 절차에 돌입할 예정인데요. 일단 CEO들의 제재 여부와 또 연임 가능성을 등을 놓고 여러 추측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은행권 분위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부의 정순영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나와 있습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제재심 얼마 안 남았습니다. 정확한 일정은 아직까지는 안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기업은행이 가장 먼저 심의 받더라고요. 언제쯤 대략적으로 결과가 좀 나올까요? 네, 금감원의 펀드 사태 은행들의 첫 제재심 대상은 IBK 기업은행입니다. 오는 28일 라인펀드와 디스커버리 펀드를 판매한 기업은행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인데요. 기업은행은 지난 2017년부터 2019년 디스커버리 펀드를 6,792억 원가량 판매를 했지만 미국 운용사가 채권 회수에 실패했고 약 914억 원의 환매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또 294억 원 상당의 라인펀드도 판매를 한 바가 있는데요. 금감원은 기업은행을 시작으로 해서 라인펀드를 판매했던 우리, 신한산업, 부산, 하나은행 등에 대한 제재심을 3월 내로 시작한다는 방침입니다. 은행권에서는 여러 가지 가능성들을 놓고 긴장감이 흐르고 있는데요. 나와 있는 일정도 코로나19 사태로 지난해 말 예정이었던 제재심 절차가 늦춰진 겁니다. 금감원은 3월까지 8개 펀드 판매 은행들의 제재심을 개시할 예정인데 이 상급 기관인 금융위의 최종 제재심까지 마치려면 적어도 2분기는 돼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은행권에서 가장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제재 수위일 텐데 결과 어떻게 나올 것으로 지금 예상됩니까? 금감원은 지난해 말 라인펀드를 판매했던 신한금융투자와 KB증권, 대신증권 등에 대해서 업무 일부 정지, 과태료, 임직원 중징계 등을 의결을 했었습니다. 김영진 전 신한금융투자 대표와 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 윤경은 전 KB증권 대표에게 직무정지, 또 박정림 KB증권 대표에게 문책 경고의 중징계, 또 김성현 KB증권 대표, 김병철 신한금융투자 전 대표에게 경징계인 주의적 경고를 내렸습니다. 은행들은 아무래도 제재심 결과에 대한 예측에 좀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앞선 증권사 제재심 결과로 봤을 때 은행에 대한 징계 수위도 아무래도 중징계 수준에서 결정될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다만 금융사들의 투자 피해 구제 노력에 제재 수위도 조정이 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여서 기업은행을 비롯한 펀드 판매 은행들은 피해액의 50%를 선지급하거나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의 구제책 마련에 노력하고 있다는 제스처를 금감원에 어필해 오고 있었습니다. 펀드 판매 은행들에 대한 기관 제재는 당연할 것 같고요. CEO 징계 쪽으로 지금 많은 관심이 좀 쏠리고 있습니다. 펀드 사태 연이어 터졌고요. 은행 수장들 사면초가 몰렸는데 이게 어떻게 될지 궁금하네요. 일단 먼저 금감원이 라인펀드 브랜드 판매 책임을 물어서 조용병 신한금융그룹 회장에 대한 징계를 추진하고 있다는 보도가 오늘 나왔습니다. 특히 라인펀드 무역금융펀드 같은 경우는 가짜 채권을 받은 사실이 미국 금융당국에 의해서 적발이 됐고 일부 금융회사가 이런 사실을 알고도 계속 판매를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금감원은 라인펀드를 가장 많이 판매한 이 신한금융투자와 신한은행이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입힌 것을 금융지주사가 관리감독 책임을 소위한 것으로 보고 조 회장에 대한 징계를 포함한 제재안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신한금융투자와 신한은행이 판 라인펀드는 6천억 원이 넘는데요. 또 라인과 디스커버리 펀드를 판매했을 당시 재직했던 김도진 전 기업은행장도 징계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금감원은 사모펀드 판매 과정에서 내부 통제 기준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서 불완전 판매가 발생했고 그 책임에 금융사 CEO에게 있다는 입장을 지금까지 고수해왔었는데요. 오는 5월에 3년 임기를 마치게 되는 윤석헌 금감원장은 임기 마지막까지도 관리 감독을 다하지 못했던 최고 경영진에게 강한 제재를 가하겠다는 방침을 밝혀왔었습니다. 일단 중징계 불가피하다 이런 얘기로 해석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재심을 앞둔 은행 CEO 가운데 연임 지금 앞둔 사람들 있잖아요. 결과에 영향을 받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CEO가 이번 제재심에서 금감원으로부터 직무 정지와 문책 경고를 받을 경우에는 향후에 금융권 취업이 제한이 되기 때문에 연임에 제동이 걸리게 되는데요. 이럴 경우에 지난해 손태승 우리 금융회장처럼 향후 금융당국과의 소송전을 벌여서 시간을 끌고 주총을 통해서 연임할 가능성이 큽니다. 또 상급기관인 금융위의 최종 제재심까지는 아직까지는 시간이 많이 남아 있어서 연임을 앞둔 수장들은 은행에서 자체적으로 서둘러서 주총을 준비할 것이라는 전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채용 비리와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에도 불구하고 국내 4대 금융지주인 신한과 KB금융, 또 하나,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연임은 물론이고 재연임에도 성공을 해서 권력에 비해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거센 비판이 제기된 바가 있었기 때문에 올해는 좀처럼 상황이 여의치 않을 것이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BNK 금융지주의 경우에는 부산은행은 라인펀드를 527억 원, 경남은행은 276억 원을 판매했는데요. 두 은행은 지난해 타 지방은행 대비 실적 감소폭이 좀 큰데다가 라임 이슈까지 겹쳐 있는 상태에서 무난한 연임을 전망하기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물론 코로나 이슈로 변화보다는 안정을 택할 가능성도 없지 않은 상황인데 부산은행과 경남은행은 다음 주에 임원 후보 추천위원회를 각각 개최를 하고 차기 행장 인선 작업에 들어갈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CEO들 연임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 아이러니하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 같아요. 그리고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제재심에 큰 기대를 걸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는데 어떻습니까? 네, 전국 사모펀드 사기 피해 대책위원회와 금융정의연대,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오늘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사모펀드 판매사들에 대한 강력한 제재와 피해 구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이들은 금감원은 제재 결과와 재판을 통해서 계약 취소 근거가 명확하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계약 취소 결정을 내리지 않는 등 늦장을 부리고 있다면서 판매사들의 사기 행위가 명백하게 밝혀지고 있는 상황에도 결정을 내리지 않는 금감원 탓에 이 피해자들은 하염없이 금감원의 결정만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라고 성토를 했습니다. 특히 금감원은 옵티머스 펀드에 대해서만 현재 계약 취소 가능 여부에 대한 법률 검토를 진행을 하고 있고 이마저도 금감원 내부적으로도 불안전 판매로 잠정 결론 짓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려온다면서 의미 있는 노력이나 책임 회피에만 급급한 판매사들에 대해서 계약 취소 결정이 시급한 상황인데도 금감원의 소극적인 해결 행태는 사기 행위에 면죄부를 부여하고 또 제2의 사모펀드 사태를 부추기고 있다라고 분탕을 터뜨렸습니다. 피해자들은 옵티머스 펀드뿐만 아니라 라임과 이탈리아 헬스케어 펀드 등 나머지 사모펀드에 대해서도 계약 취소 가능 여부에 대한 법률 검토와 또 판매사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통해서 금융권에 경각심을 주고 제2의 사모펀드 사태를 방지하고 또 신속한 피해 구제를 통해서 금융 소비자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라고 청와대에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피해자들은 결국에 금감원을 믿을 수 없다라는 취지에서 지금 청와대로 향한 것 같은데 이번 진정서에는 어떤 내용 담겨 있습니까? 이날 피해자들이 제출한 진정서에는 금감원은 옵티머스 펀드뿐만 아니라 나머지 라인펀드, 이탈리아 헬스케어 펀드 등 형법상 사기 또는 자본시장법상 사기 부정거래 혐의가 짙은 사모펀드에 대해서 사고에 의한 계약 취소 여부에 대해 적극적인 법률 검토를 해야 하고 판매 금융기관에 대해서도 이번 사모펀드 사태를 촉발한 책임에 부합하는 강력한 제재를 결정해야 한다. 또 피해자들을 신속하게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집행해야 한다라는 내용들을 담았습니다. 또 이들은 사고에 의한 계약 취소가 어려운 사모펀드의 경우에도 내부 통제 부실과 불안전 판매에 대한 깊은 책임감은 각 판매 금융기관에 있기 때문에 피해자들의 개별적인 조건에 따라서 배상 비율을 차감하는 방식의 분쟁 조정이나 자율 조정을 지향을 하고 피해 회복을 최우선으로 해서 각 사모펀드별로 동일한 배상 비율을 정해서 일괄 배상해야 한다라는 내용을 진정서에 담았습니다. 예, 올해 금융권 수장들의 신년사 살펴보면 디지털 금융을 선도하겠다 이런 내용 외에도 고객과의 신뢰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겠다, 뭐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금융 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 내용이 똑같이 들어가 있었다고 합니다. 고객들과의 약속을 지키는 은행이 되고 싶다면 먼저 CEO가 나서서 고객 피해에 대한 책임을 지는 자세부터 보여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가져봅니다. 금융부의 정순영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